2024년도 한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6% 인상됩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이 3종 질환에 대한 새로운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출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중보건 한의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제재 활용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이슈 브리핑의 한의신문 기강서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협상 결과 한의과가 3.6% 인상된 것을 비롯해 병원, 치과,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과는 타결된 반면 의원과 약국 유형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밤을 새며 진행된 총 6차례의 협상을 통해 올해 환산지수인 95.4원보다 3.6% 인상된 98.8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료는 14,510원에서 15,020원으로 510원 증가하게 됩니다. 안덕근 한의업 수가협상단장은 한의계의 어려움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학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이형 당뇨병, 손목터널 증후군, 변형성 배병증에 대한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출간했습니다.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은 임상 현장에서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 총 41종이 개발됐습니다. 사업단은 오는 2029년까지 총 34종 질환에 대한 진료 지침을 추가로 개발하는 한편 28종의 기존 지침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정창현 한의학진흥원장은 한의 의료 서비스의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통해 앞으로도 한의학의 신뢰도와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골다공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소아청소년 성장장애, 사상체질병증, 긴장성 두통, 통풍 등 6종의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가 소아청소년 교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지희 위원은 공보위의 역할로 담당 지역의 교의 사업, 스포츠 대회 등 한의 진료 참여, 한의사 직능을 홍보할 수 있는 청소년 행사 참여, 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 매뉴얼 및 성과 보고서 작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승환 부위원장은 교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및 논문을 소개하며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 등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준비한다면 훨씬 의미 있고 성공적인 교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황건순 부위원장은 교의 사업과 관련해 논문 게재 지원 및 한의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나가겠다며 열정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한약제재 전문 의약품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약품 사용 관련 교육 및 간담회에서 한의협 이승현 부회장은 최근 한약제재 품목 취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사상의학제재 품목 취소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보위들이 사상처방 한약제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식약처의 고시 변경에 따라 한약으로 만든 제재 등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생약으로 불리는 한약으로 만든 제재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 권한을 명확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제재 시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